(2020년)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인권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교육 강사 임홍자입니다. 오늘은 제4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제목은 장애인 차별금지입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만 명입니다. 약으로 하면, 그런데 거기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나 점차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별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직업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을 2008년 4월 11일 날 최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을 권위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장애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차별 행위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차별입니다.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학 모집 요강이나 채용에 있어서 아예 제외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력이 1.0 이상이라든지 신체 건강한 사람, 이러면 장애인은 지원을 못하겠죠. 그리고 또 장애인을 데려다가 강제 불임시킨다든지 유기시킨다든지 감금시키는 것입니다. 또 식당이나 목욕탕에서 장애인은 출입 금지 이렇게 붙이는 것도 차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체장애인이 서명을 못한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안 해주는 것도 직접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간접 차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모집 채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강구는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게 컴퓨터 음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대필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시험을 못 보겠죠. 그리고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또 자막방송이 없다든지 그러면 모집 채용에 있어서 또는 대학 모집 요강에 있어서 지원을 못하겠죠. 지원을 했지만 합격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당한 편의에 의한 차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편의를 별도로. 네 번째는 강고에 의한 차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거나 강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우리 회사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키가 1m 80 이상 용모 단정한 자라든지 이런 광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차별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자입니다.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 이를 포함하고 이하 장애인 관련자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의 차별은 보조견이나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흰지팡이를 가져다가 버린다든지 휠체어를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겠죠.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을 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편의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 및 도구 또는 서비스, 인적 물적 재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의 차별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재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이 금지된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차별의 경우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에 있어서 그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차별이라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의 내용을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내용으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차별이 접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 장애로 인한 차별이 제1순위입니다. 차별의 현황 건수로 보면 그 영역면으로서는 조금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모집 채용이 있습니다. 퇴직해고는 중도의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갑자기 장애를 입었는데 강제 퇴직시켜버린다거나 해고 사유로 장애로 인한 근무 불성실이라든지 장애로 인한 근무가 되지 않겠다라든지 해서 본인이 퇴직서를 내게끔 한다든지 강제로 해고시킨다든지 퇴직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임금 복리후생인데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만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너무 시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 시간이 작아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은 내부장애인 사람들, 특히나 신장장애나 심장장애, 또 장루요루장애, 또 호흡기장애 이런 사람들은 주위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쉴 곳이 없다든지 투석을 2-3시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투석할 장소가 없다든지 식사 제공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식사를 할 장소가 없어서 외부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을 한국고용공단에서 조사해 보니까 실업 상태의 이유로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선입견이 제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직업생활을 하다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애인들이 1위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차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별 금지 및 그 영역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입니다.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이나 전보, 정년이나 퇴직, 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그러면 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는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채용 전과 후로 나눕니다. 채용 전에는 장소나 또는 모집 채용 광고나 또 서류 접수 시 정보 검색이 쉬워야 하고 사용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용 후에는 시설에 있어서 출입문이나 건물 내 공간이나 승강기 이용이나 경사로 또 장애인 화장실이 있나 또 장애인 주차장 등을 설치해야 하고 사용에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 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해야 하고 지침서나 지도 매뉴얼, 참고자료, 변경사항 등을 잘 알려주어야 하고 시험을 보거나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거나 또는 평가 과정을 하거나 할 때는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 유형이나 특징에 따라서 알기 쉬운 장소 또 장애에 따라서 시간을 늘려주고 특히 시각장애인한테 해당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외부에다 이 교육을 일임하여도 똑같은 편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필자나 낭독자, 수어 통화자, 화상화면, 독서 확대기, 광학 문자 판독기, 점자 출력 단말기, 컴퓨터 음성 전환 프로그램, 또 작업 설치대, 각종 보조기기, 또 보조기구 등을 설치해야 하고 보조 인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하거나 기능 평가 등을 받거나 할 때는 근무 시간을 변경해주고 조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도 편의 제공에 들어갑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을 사용자가 하지 않는 것도 차별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이지만 교육적인 면도 굉장히 큰 것이죠.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이나 또는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정 수업을 받을 때, 즉 실험이나 실습 또는 현장 견학을 가거나 수학여행 등을 할 때 모든 이 내용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참여,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취업 및 진로, 교육, 정보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의 제공에는 교통 편의가 있고요.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이죠. 또는 수업 자료 및 시설 등
시설은 경사로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원 등의 지원이 정당한 편의 제공입니다. 세 번째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 및 제공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는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 주는 물건, 서비스 및 다른 편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내용은 교통이나 문화, 금융 또는 정보 접근에 있어서 정보 접근 서비스도 해당되는 거죠. 체육 활동, 통신시설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입니다.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정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들은 장애인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청원권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편의 제공은 이런 절차 및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구성권 또는 성등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을 또는 모구성권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영위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복지시설, 건강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이나 가족복지시설의 구성원들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준하는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권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 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생활의 전반의 영역이지만 크게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나 참여 요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장애인 근로자의 수는 과거에 비해 조금씩 늘어나기는 해도 욕구에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무 고용 사업체의 고용률도 3%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정도로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 사용자가 장애인을 고용해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희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나 사업장에서 장애인이 고용상 차별받았거나 침해당했을 때, 또 일반 생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받았거나 침해받았을 때 그 사항을 권리 구제하기 위하여 차별의 고충 처리에 관한
권리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차별금지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부터는 구제법에 대해서, 권리구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을 당했을 때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를 하면 아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권 상담으로, 그 방법으로는 면접 방문 상담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2 전화 상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진정 접수는 이제 내용 접수인 거죠. 홈페이지로 하거나 전화, 이메일, 모바일,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수감되었거나 보호시설자는 진정함이나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행은 피해자의 진정 내용이 중요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위급한 사항 시는 조사위원회에서 긴급 구제 절차를 취합니다.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사국으로 넘겨서 진정서를 이제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는 세 번째입니다. 조사는 진정인이나 피진정인들과 또 관계인, 사건의 내용, 장소, 시설, 자료 등을 조사합니다. 행위 당사자가 조사를 불응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는 출석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진행 후에 심의를 거쳐서 이제 네 번째 의결을 합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아래에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로 진정 내용을 심의하여서 권고, 기각, 각하, 합의, 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려서 이제 다섯 번째 사건 통보를 합니다.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불이행 시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로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고용상 많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노력을 하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봅시다. 지금 새로 유행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또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들, 우리가 잘 모르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휠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 내의 보조기기, 휠체어 등을 살균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관리 정돈하는 일로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기대되며 발달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해커입니다. 온라인상에 주문된 상품을 포장하고 라벨 붙이거나 개별 상품을 또 소포장하거나 분류하기 하는 등으로 좁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속되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추후 다른 업체도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캐스트라는 직업입니다.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내에서 계산대나 고객센터 또는 주위에 청소하기, 음식점이나 식음료점 등에서 일하기,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환경이 아주 쾌적하고 임금이 높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안에서 다른 일자리도 많이 있어서 다른 일로 옮겨가기도 쉽습니다. 네 번째는
네일 아티스트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직업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내의 휴게실 공간이나 빈 장소를 이용하여서 이 장애인들의 네일 아티스트를 시키면 직장 내에 직원들 간의 친목 도모도 되고 복지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번째는 디지털 환경 지킴입니다.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올려진 개인의 글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 그림 등을 지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을 깨끗이 해주며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컴퓨터 능력이 되신다면 많은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좀 다수 개발되고 있고 여러 직무 개발을 또 하고 있으며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한 많은 일자리가 개발되어서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도 적성과 능력이 있다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봅시다. 장애인이 편안한 세상은 모두가 편안한 세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언제부터 차별을 받게 됐을까? 역사적으로 장애인을 차별과 편견으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유기와 살해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원시 시대에는 악마가 붙은 것으로 보고 미신과 편견으로 유기와 학대를 받았으며 이는 원시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공통적 대우였고 고대 국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장애인들이 추하고 쓸모없다고 해서 유기하고 굶어 죽게 하였습니다. 스파르타 국가에서는 미와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존중하고 장애인을 추한 표본으로 인정하여서 스파르타 법전에서는 강건한 국민을 위하여 장애인을 유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건강론에서 청각장애인들은 사상의 그릇인 언어를 소유하지 않아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여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의 스승인 플라톤 역시 그의 저서 이상 국가에서 인구와 재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산하의 수를 통제해야 된다고 하면서 허약가나 장애 아동들을 유기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나치 정권에서는 우생학을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장애인을 대량 학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생학이란 좋은 인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거죠. 이 우생학은 지금 선진 국가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단종법이라고 해서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스칸디나비아나 북아메리카 등에서 강제 불임 시술 프로그램이 있고 수용시설에서는 일상의 학대 등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과거에서부터 경제나 사회생활이나 정치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계속되는 차별을 받아왔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 제도를 개선시켜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죠.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차별을 없애는데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고 자기 능력껏 직업에도 도전해 보시고 모든 능력을 잘 발휘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